즉 인공수정체가 단순히 교체용 부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눈의 노화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결정짓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운전을 많이 하시는 경우라면 야간의 눈부심이나 빛 번짐이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보다는 연속 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근거리 시야 확보가 중요한지 원거리 시야 확보가 중요한지 환자의 생활 습관, 직업, 취미에 따라 세세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을 대표하는 안과, 유별안과의 배희철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내장 발병과 항노안의 연관성, 그리고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항노안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백내장에 이미 걸리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23년간 인천에서 백내장 진료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백내장 수술을 통한 항노안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수술 원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빛이 제대로 망막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인데요. 쉽게 비유하면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김이 서린 것처럼 보일 때 그 렌즈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백내장 렌즈, 즉 인공수정체가 단순히 교체용 부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눈의 노화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결정짓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엔 어떤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수정체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단초점 렌즈로 국내에서는 존슨앤존슨의 아이엔스 렌즈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먼 곳 또는 가까운 곳 중 한 가지 초점에 맞춰 시야가 선명해집니다. 다만 다른 거리에서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멀리 보는데 초점을 맞추면 신문을 볼 땐 돋보기가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선택하시는 게 다초점 렌즈인데요. 독일의 자이스사에서 만든 리사트리 렌즈가 유명합니다. 다초점 렌즈는 단초점 렌즈와 다르게 원거리, 근거리 모두 커버가 되니 안경을 덜 쓰게 됩니다. 다만 빛 번짐이나 야간 눈부심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다초점 렌즈의 빛 번짐을 보완한 게 에도프 렌즈입니다. 알콘사의 BBT 렌즈라고 말씀드리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초점 심도를 늘려주는 렌즈로 원거리와 근거리 사이 중간거리를 특히 강화해 줍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시거나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빛 번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토릭 렌즈입니다. 난시가 있는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렌즈인데요.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난시 교정까지 가능해 시야질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사실 단순히 어떤 렌즈가 더 좋다고 이해하는 것보다 렌즈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운전을 많이 하시는 경우라면 야간의 눈부심이나 빛 번짐이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보다는 연속 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근거리 시야 확보가 중요한지 원거리 시야 확보가 중요한지 환자의 생활 습관, 직업, 취미에 따라 세세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별안과에는 이렇게 다양한 환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인공수정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어떤 렌즈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렌즈만 잘 골랐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 이후야말로 항노안 루틴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걸 2차 항노안 관리라고 부르는데요. 4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한두 번 검진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인공수정체 자체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눈은 여전히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물지만 인공수정체를 고정하는 주머니인 수정체낭이 두꺼워지면서 다시 시야가 뿌옇게 되는 후발성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이 발생하거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망막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은 검진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노화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도 눈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 역시 자외선에 매우 취약합니다.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인공수정체 주변 조직과 망막의 손상이 축적되어 노화가 빨라지고 재발성 안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UV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구건조 관리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각막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이물감이나 뻑뻑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인공 눈물을 하루 4-5회 이상 자주 점안해 주거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가습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음식 섭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과 영양제 관리가 생각보다 눈 노화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성분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인데요. 이들은 황반에 많이 분포하는 색소로 강한 빛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과정과 수술 후 항노화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인공수정체 선택과 수술 후 관리가 항노화 전략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정리하자면 백내장 수술은 출발선이고 사후 관리가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잘 되는 안과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배란과는 23년 동안 수십만 건의 수술과 진료 경험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항노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눈 노화가 걱정되신다면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표안과 유배란과의 배희철 원장이었습니다.